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일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 라고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한두 번씩 하기 시작한 거짓말은 서로의 신뢰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결국 바닥이 난다. 그때쯤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가 없다. 진실을 말해도 믿을 수가 없고 거짓을 말해도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한 것은 그 순간 잠깐일지라도 그 책임은 이후에 하는 모든 말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진실을 못 믿게 된 것이 화가 난다고 했다. 신뢰가 깨어진 부부관계를 생각해보자. 외도를 해서 잘못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외도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용서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대의 행동을 전처럼 믿을 수 없다. 매 순간 의심하게 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스스로 고통받는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다시 이전의 외도 사건을 추궁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끝없이 되풀이하는 외도 이야기에 고통받으면서 지쳐간다. 거짓말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리하고 영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영특한 것만이 멋있는 것은 아니다. 영특하지만 늘 아직 어리다는 말을 듣고 어딘지 가볍게 보이는 취약점도 필요하다.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편을 들어줄 여지도 생긴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한다. 타인을 향한 비난은 자신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책망하며 누군가가 나쁘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발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격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제3자가 보면 추잡할 정도로 거센 비난에 나선 사람이 오히려 나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열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게 심하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자신의 사람됨을 이야기하지 마라. 인품은 중요하다. 사람은 때때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에 찬동하기 때문이다. 인품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연출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품인지 아무리 떠벌려도 사람들은 신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은 자신이 이룬 선행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을 신용하고 함께하려 한다. 수다스러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성과 정체에 대하여 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많다. 여러 사소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상대의 주의와 의식을 다른 곳으로 쏠리도록 하고 밝혀지기 두렵고 숨기는 것에는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해 미국 정신의학자 찰스 포드가 말했다. 습관적인 거짓말쟁이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다. 만약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오래되었다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일상을 탈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실체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려 스스로 가짜 자존감을 만들거나 거짓된 성공 스토리로 자신을 속이게 된다. 가볍게 생각했던 거짓말이었는데 그 뿌리는 나의 자존감까지 연결되어 있다. 나도 모르게 사소한 거짓말이 계속 나온다면 나의 입을 스스로 막을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하면서 돌이켜봐야 한다.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신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신뢰가 높으면 소통도 쉽고 오해가 없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당신이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얕은 순발력과 말기술로는 이런 신뢰를 못 얻는다. 신뢰는 삶의 완충제 역할이 되어준다. 둔감함이 필요하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둔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대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행동하는 게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하여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 여겨질 뿐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이러한 때에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매 순간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지 마라.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어깨의 뻐근함이 가중될 뿐이다. 이성적 사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만을 고집한다면 만사가 힘겹고 점점 버티기조차 버거워질 것이다.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조금쯤은 부드러워져도 좋다. 억눌렸던 기분과 감정을 해방시키고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내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본래의 인간성에 영향을 공급받고 삶의 활기를 북돋는 윤활유를 얻는다.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시련, 자신에게 큰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주어라.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